며느리가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15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속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박영숙,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고요. 아들 민호네 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어쨌든 그 여자와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손녀 서연이까지 셋이서요. 처음엔 참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죠. 집안일도 잘하고 손녀도 잘 키우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걸까요? 모든 게 어제 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숙 씨, 대출이자 연체 4개월째입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대출? 저는 평생 돈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고객님, 작년 11월에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잖아요. 이자만 해도 25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 한 달 생활비가 고작 80만 원인데 그런 큰 돈을 제가 빌렸다니. 말도 안 되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고객님, 여기 고객님 도장 찍혀 있잖아요. 직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 제가 쓴 서명이 아니에요. 아니, 서명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명예 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출받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걸까요? 도대체 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은행 좀 갔다 왔어. 그렇게 대답하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같이 산 지 15년. 처음엔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죠. 아들 민호를 잘 챙기고 손녀 서연이도 잘 키우고. 그런데 오늘따라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지혜야, 혹시 작년 11월에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러곤 며느리가 웃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가 하라고 하셔서 했죠.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카페 차리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대출받아서 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절대로요. 지혜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아침에 약 드셨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시고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도 헷갈려 하시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할 순 있죠. 하지만 5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걸 제가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근데 5천만 원은 다른 문제잖아. 어머니가 은행까지 같이 가셔서 직접 서명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명의를 함부로 써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제겐 그게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저녁 식사 때 아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평소처럼 인사하는 아들에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 5천만 원 대출, 제가 기억 못하는 서명, 모든 걸요. 민호가 며느리를 봤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셔서 제가 대출받았어요. 카페 오픈 자금으로요. 엄마가 동의했다고? 민호가 저를 봤을 때 그 눈빛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엄마, 정말 모르세요? 민호야,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런 적 없어. 그런데 민호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긴 해요. 어제도 같은 말 2번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도 날 의심하고 있었어요.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요즘 많이 깜빡하시긴 하잖아요. 그 말에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식사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밤이 되었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핸드폰을 켜서 손녀 서연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대학생인 손녀한테 이런 고민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서명이 정말 제 서명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평소처럼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그 대출 서류 좀 보자. 며느리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 서명이 이상해서 말이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명이야 매번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차갑게요. 어머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셔서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기억 못 하시고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병원? 저한테 병원에 가보라고요? 나 치매 아니야. 제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아, 지혜가.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자꾸 대출 서명이 본인 거 아니래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고.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민호야, 나는 정말. 엄마, 지혜가 뭐하러 엄마 이름 도용해? 말이 돼? 지혜가 그럴 사람이야? 엄마가 깜빡한 거야. 아들이 짜증을 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아들이 날 믿지 않았어요. 나 출근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이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세요. 다음 달에 이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용기를 내서요. 저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머님 서명 있는데요? 그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서명이 다르거든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가족 간 민사 문제예요. 형사 사건이 아니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하셔야 해요. 혹시 필적 감정은 받아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문가한테 서명 진위 여부 확인받는 거예요.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어요. 200만 원.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날 안 믿어요. 집에 오니까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맞아.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헛소리 하시고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게.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절 보고도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더니 태연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요. 왜요? 내 얘기하지 마.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나, 치매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네, 알아요.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날 믿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서연아.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아무도 날 안 믿어. 경찰도 내 아빠도.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연이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증거를 찾을 거예요. 엄마가 진짜 위조한 거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저 믿으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제가 꼭 밝혀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캄캄한 밤이었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서연이가 있잖아요. 우리 손녀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연체 4개월이에요. 4개월.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인데 말이에요. 제가 빌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계약서에 당신 도장 찍혀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문 좀 열어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짜증난 얼굴로 나왔어요. 왜요, 어머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이자라도 좀 내줘.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카페 오픈하느라 다 썼다니까요. 그럼 그 5천만 원은 어디 갔어? 카페 인테리어비, 기계 구입비 다 들어갔죠. 근데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빌려줬다고요? 나는 빌려준 적 없어.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너무 이상하세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기억 못하시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나 정상이야. 그럼 왜 자꾸 기억 못하세요? 며느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깜빡하시는지. 그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요? 다음 날 동네 이웃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언니, 영숙이. 오랜만이네. 순자 언니는 제 오랜 친구예요. 언니,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대출 얘기, 며느리 얘기, 아무도 안 믿어주는 얘기. 다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넌 정상이야. 정말? 응. 나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영수가 증거를 찾아야 해. 며느리가 정말 위조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야. 어떻게? 일단 은행 가서 그날 CCTV 있는지 확인해 봐. 그리고 필적 감정도 받아보고.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언니, 고마워. 순자 언니를 안았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작년 11월 15일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CCTV는 3개월만 보관해요. 작년 거는 이미 삭제됐을 거예요. 또 막혔습니다. 그럼 그날 누가 왔는지 기록은? 그것도 개인정보라서요. 은행을 나왔어요. 막막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며느리가 없더라고요. 며느리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통장. 며느리 통장을 펼쳤어요. 5천만 원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 2천만 원, 커피 머신 800만 원, 가구 구입 500만 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강태식 앞으로 1천만 원 송금. 강태식? 누구죠? 더 넘겨봤습니다. 또 강태식 앞으로 500만 원, 또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급하게 통장을 서랍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 방에 왜 들어가셨어요? 아, 그게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태식?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강태식이라는 사람 아니? 강태식이요? 누구예요? 내 엄마 통장에서 이름을 봤어. 1,800만 원을 보냈더라고. 서연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할머니, 제가 조심히 알아볼게요.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응, 나도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3일 후 서연이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할머니,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할머니, 저 알아냈어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근육질 체격에 젊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강태식이에요. 어떻게 알아냈어? 엄마 핸드폰을 봤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이 남자랑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연이가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식 오늘 저녁 볼 수 있어? 지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나중에 강태식 카페 오픈은 언제야? 빨리 돈 벌어야지. 지혜 다음 달. 조금만 기다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엄마가 이 남자랑 이상한 것 같아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헬스장 트레이너래요. 엄마가 다니는 헬스장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제 명의로 빌린 돈을 바람 피운 남자한테 보냈다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아, 내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부인할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직접 가봐요. 그 헬스장이요. 다음 날 서연이랑 헬스장에 갔어요.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사진 속 그 남자 강태식이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운동하는 척하면서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건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증거 확보했어요. 우리는 헬스장을 나와서 카페에 앉았어요. 서연아,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근데 일단 더 증거를 모아요. 대출 서류 위조 증거, 그리고 엄마랑 그 남자의 관계 증거. 둘 다 확실하게 잡아야 엄마가 발뺌 못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씩씩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가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돈을 빌려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서명 위조 가능성 95%. 증거였어요. 확실한 증거요. 할머니, 이제 아빠한테 말해요. 응. 저는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또 그 얘기면. 아들아,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애원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고 앉았어요. 뭔데? 저는 필적 감정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내 아내가 내 서명을 위조했어. 그리고 저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혜와 강태식이 찍힌 영상을요. 민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지혜가 바람 피우고 있어. 그리고 그 남자한테 1,800만 원을 보냈어. 내 명의로 빌린 돈으로. 민호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들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나 사실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지혜가 누군가 만나는 거. 그런데 왜? 제가 소리쳤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민호가 울었어요. 이혼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래서 모른 척했어. 심지어 엄마 명의 대출도 지혜한테 들었어.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 민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이 알고도 묵인했다고요? 민호야, 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나쁜 놈이야. 엄마를 팔아먹은 나쁜 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 이게 배신이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민호가 앉아 있었고 저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봤습니다. 왜들 이래?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당신이 엄마 서명 위조한 거 다 나왔어.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이 누구야?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어떻게, 대답해. 그 남자가 누구냐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싶어? 내 남자야. 뭐?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알아? 맨날 회사 일에 치여서 나한텐 관심도 없고 태식이는 달라. 날 여자로 봐줘.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명에 도용한 거야. 5천만 원으로 그 남자랑 카페 차린 거야.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도 아니잖아. 은행 돈이지.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고. 연체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차피 얼마 안 사실 거면서 70 다 됐잖아요. 그 순간 제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이혼하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바랐던 거야. 재산 분할은 반반이야. 알지? 이 집 절반은 내 거야. 그리고 서연이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야. 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엄마로서의 자격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안 따라가. 며느리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엄마 바람 피우고 할머니 돈 훔치고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나는 엄마가 부끄러워.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 다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문서 위조죄로.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해봐요. 증거 있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100%가 아니잖아요. 95%면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가 강태식한테 돈 보낸 것도 다 증거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내 통장을 봤어? 네. 할머니 도와드렸어요. 며느리가 서연이한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너가? 민호가 며느리를 막았어요. 손대지 마.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좋아. 나 나갈게. 이 집에서. 근데 기억해요. 난 아무 잘못 없어. 어머니가 동의했고 나는 카페 운영할 거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30분 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서연아, 우리가 이길 거예요. 민호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 민호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가 나간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근데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며느리가 나간 지 3일 후 명절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야 해. 우리가 떳떳하니까. 친척집에 도착했어요.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그리고 며느리 지혜도 와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혜가 왜 여기? 며느리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밝게 웃으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앉아. 지혜가 먼저 와 있었어.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뭐?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고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였어요. 저보고 돈을 훔쳤다고, 바람을 피운다고. 정말 억울해요. 고모가 물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자꾸 본인이 안 했다고 우기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어요. 여기 어머니 서명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위조라고 하시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그랬어?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지혜가 내 서명 위조한 거야. 필적 감정도 받았어. 저는 필적 감정 결과를 꺼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영수가 이게 95%라고 나와 있네. 100%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란 얘기지. 뭐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어머니가 저보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바람핀다고 하세요. 정말 억울해요. 저 남편 한 분만 사랑하는데. 고모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괜찮아. 우리가 다 알아. 영숙이가 요즘 이상해진 거. 이상하지 않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바람 피웠어. 강태식이라는 남자랑. 증거도 있어. 저는 동영상을 틀었어요. 헬스장에서 찍은 영상을요. 친척들이 봤습니다.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 헬스장 트레이너예요. 제 PT 선생님이고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친하면 1,800만 원을 보내는 거야.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거 제 돈인데 제가 누구한테 보내든 상관없잖아요.
PT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빌려준 거예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영숙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병원 한번 가봐.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고. 나 치매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나 받아보라고. 며느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수가 어디가? 집에 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왜 아무도 날 안 믿어? 제가 믿어요, 할머니. 아빠도 믿고요. 민우도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안에서 더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어. 안 돼요, 할머니.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엄마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요. 엄마가 절대 부인 못할 증거를요. 서연이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우리 손녀. 이렇게 의지가 되는 손녀요. 알았어. 조금만 더 해볼게. 일주일 후 서연이가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엄마를 직접 잡아야 해요. 엄마랑 그 남자가 만나는 걸 녹음할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요. 서연이가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녹음할 거예요. 엄마가 오픈한 카페에서요. 며느리 카페가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태의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태식과 지혜. 두 사람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그 카페에 우리가 가면 들킬 텐데 제가 변장하고 갈게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도 해킹했어요. 엄마랑 그 남자 카톡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만난대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저녁 7시 서연이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저도 똑같이 했고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의 카페. 간판이 화려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우리를 못 알아봤습니다. 30분 후 강태식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응. 손님 많네. 그러게. 오픈 효과인가 봐. 둘이 카운터 뒤로 들어갔어요. 우리 자리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서연이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5천만 원으로 이 정도 꾸몄으면 대박 아니야? 강태식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받길 잘했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차피 갚을 생각 없잖아. 당연하지. 노인네 명의인데 뭐. 연체돼도 우리랑 상관없고. 둘이 낄낄거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어떻게 돼가? 강태식이 물었어요. 이혼 진행 중이야. 곧 끝날 거야. 재산 분할은? 집 절반은 내 거야. 한 2억 정도 되려나? 오, 대박. 그럼 우리 카페 하나 더 낼 수 있겠네? 그러게. 빨리 이혼하고 너랑 재혼하고 싶어. 며느리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나도. 우리 태에 잘 되면 프랜차이즈까지 가자. 좋아.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대박 나는 거야. 녹음기에 다 담겼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됐어요. 나가요. 우리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할머니, 이제 끝장낼 수 있어요. 다음 날 친척 모임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청했어요. 꼭 와야 할 얘기가 있다고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도 왔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요. 어머니, 무슨 일로 또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큰아버지가 물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대화예요.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5천만 원으로 이 정도 꾸몄으면 대박 아니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받길 잘했어. 어차피 갚을 생각 없잖아. 당연하지. 노인네 명의인데 뭐.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친척들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어떻게 돼가? 이혼 진행 중이야. 재산 분할 받으면 카페 하나 더 낼 거야.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대박 나는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었어요. 고모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야, 이게 진짜야?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 변명하지 마.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명에 도용해서 대출받았구나. 갚을 생각도 없이,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고, 친척들이 며느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당장 집에서 쫓아내야 해.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녹음에 다 나와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민우가 말했어요.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 마. 제발. 늦었어. 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억울해요. 저 억울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친척들이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저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최지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 박영숙에게 5천만 원 전액 배상할 것.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서연이를 꽉 안았어요.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당연한 거 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됐어, 민호야.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카페테에는 폐업했어요. 법원에서 압류됐거든요. 강태식도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님 5천만 원 변제 완료됐습니다. 최지혜 씨 명의 부동산 처분해서 갚았어요. 며느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요.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죠. 제 신용등급도 회복됐습니다. 한 달 후 집에서 서연이랑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아빠는요? 네,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해. 민호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찾아와서 밥을 먹지만 예전처럼 편하진 않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던 기억,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근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서연아. 요즘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꿔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근데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있었고, 순자 언니가 있었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들어와. 민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수박 샀어요. 고마워. 민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저, 정말 후회해요.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편을 들지 못한 거, 지의 말만 믿은 거, 알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아직도 서운해. 내가 날 의심했던 게.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근데 이해는 해. 내 아내였으니까. 앞으로는 엄마 편 들어줘. 약속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근데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 혼자 텃밭에 나갔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물을 줬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에 계신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요.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어요. 응, 간다. 저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작. 쓸쓸하지만 희망찬 시작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